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김원입니다. 네, 여러분과 전 지금 현재요 충북에 와 있습니다. 충북 오창읍 양청리 앞에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오창 맨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소개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 사건인데 여러분한테 이거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처에 비행장이 좀 있어가지고 전투기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데요.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건에 대해서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10년 2월 7일 저녁 오후죠. 오후 4시 40분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모 식당 앞 야산 입구입니다. 야산 입구에서 앞에 있는 약 50개가 넘는 맨홀 중에 한 맨홀에서 어떤 남자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요. 등산객이 확인하신 겁니다. 근데 그 등산객이 이걸 또 어떻게 확인했냐면 되게 우연한 계기예요. 등산하고 내려오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맨홀 위에 웬 돗자리 같은 게 하나 놓여 있어가지고 이게 왜 돗자리가 여기 있지 하고 그 돗자리를 한번 딱 이렇게 치워보셨는데 그 안에 밧줄이 있었고요. 그 밧줄 밑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고를 하게 돼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요. 피해자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거주하고 계신 이제 건설업 하시는 최모 씨. 당시 나이 41세입니다. 41세인 분이 거기서 이제 목을 매단 채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인을 조사해 보면 갑상선 연골이 부러져서 아마 목을 메고 얼마 안 돼서 금방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인이 됐고 이때 당시 유족분들하고 경찰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유족분들은 경찰들이 너무 이렇게 찾지 않았다. 자기들이 실종신고를 이미 오래전에 해놨는데 왜 안 찾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난리도 났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사건을 볼 때는 이 최모 씨 있죠? 돌아가신 이 최모 씨의 기준에서 조금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걸로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모 씨는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그러니까 이쪽하고 좀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이고요. 이곳에 살고 계신 분이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하시는 상태였고, 사망했을 때 당시의 상태는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대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인부들에게 쓰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는 업체에서 돈을 아직 안 준 상태라서 조금 힘든 상태였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돈을 준다라고 했다고 해요. 돈을 준다라고. 이제 사건 개요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날짜별입니다.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그러니까 확인된 건 2월 7일이고요. 2월 1일 날 최 씨가 지인하고 가족한테 드디어 공사 대금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2월 3일 날. 그러니까 나 드디어 공사 대금이 풀렸어. 이제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되게 이제 좀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었어요. 2월 3일 아침 8시 반에 경기도 안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러 나간다면서 집에서 나가시는 게 CCTV에 찍힙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돌아가신 분 아내분이 경기도 안산을 간다고 한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경기도 안산인 것 같다고 얘기했지 경기도 안산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배제해야 돼요. 같이 일을 했던 모든 사람도 안산하고 공사를 한 경우는 없는데, 왜냐면 대부분 공사하는 현장 근처에서 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신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산이란 부분은 조금 빼놓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2월 3일 9시 30분에 중부고속도로 오창 IC 부근, 제가 이제 들어온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최씨 승용차가 진입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집에서 8시 반에 나왔고 1시간 뒤에 오창 IC에서 확인이 됐어요. 이것도 왜 좀 신기하냐면 집 율량동에서 오창 IC까지 멀지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시간이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요,
2월 3일 10시 10분입니다. 40분 지났죠? 서안성 톨게이트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유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안성 방향에서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나와서 다시 유턴해서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에요. 안산에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서안성 쪽에서 갑자기 차량을 돌렸거든요. 근데 왜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면 이 서안성 톨게이트가 안산을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게 틀린 방향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근데 가다가 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돌리는 경우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 그렇게 중간에 가다가 돌릴 만한 사유는 진짜로 없는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나오고 톨게이트에 들어간 지 40분 만에 서안성 톨게이트에서 이제 돕니다. 멀지 않아요. 여기 이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산까지 간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서안성 톨게이트 방향에서는 안산도 갈 수 있고 인천도 갈 수 있고 장담을 못해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자, 이제 일단 그렇게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30분이 지납니다. 2월 3일 10시 40분인데요. 충북 진천군 덕산면 21번 국도에 CCTV 차량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국도에서 차량이 확인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왜 갑자기 국도를 들어갔지? 라서 이상한 국도길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11시 1분부터 11시 14분 사이에 초평상거리 초평상거리입니다. 초평상거리 CCTV에 오창읍 방향으로 2번 반복 진입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2번 갔어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한 번 통과해서 갔고요. 가다가 옆새길로 다시 반대로 돌아와서 다시 똑같은 길을 또 지나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몇 분 사이에 똑같은 길을 2번이나 누가 봐도 이렇게 한번 돌았던 느낌. 대략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 만약입니다. 만약 타살이면 여기서 사람을 태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여서 한번 지나갔다가 그쪽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거기에서 차를 세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대충 생각을 하는데 11시 8분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2번 돌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상한 게 있었어요. 차를 2번 돌았는데 2번 돌던 중간 11시 8분에 최 씨의 휴대폰 전화 배터리가 오프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분리되고 배터리가 꺼졌어요. 이상한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태운 거면 태우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건 이때 당시에 이미 최 씨가 사망한 게 아닐까? 혹은 최 씨에게 신변의 위협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월 3일 저녁 8시 20분에 오창을 운행하는 버스 CCTV에서 최 씨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예요. 지금 이 장소입니다. 최 씨의 차량이 주차된 자리가 바로 이곳이고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쪽인지. 이곳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도 차량만 확인됐으니까 신원은 확실하지 않잖아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로부터 약 1시간, 한 2시간 40분 뒤네요. 2월 3일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에 그 사망하신 맨홀 근처에 있는 CCTV에서 혼자 담배를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밤 11시까지 살아있었어요. 정확히 다시 얘기하면 핸드폰이 꺼진 건 낮 11시 8분이고요. 밤 11시, 즉 12시간 동안에 살아있던 건 확실합니다. 왜 핸드폰이 배터리가 분리됐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갑자기 어딜 대금을 받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거거든요. 정상적인 루트는 아예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죠. 2월 4일 밤 10시 40분에 가족들이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4일 뒤인 2월 7일 4시 40분에 제가 오늘 가게 될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경우수를 깔 건데 확실한 건 실종 당일 2월 3일 밤 11시까지는 생존 확인이 돼요. 살아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경이에요.
당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은 원래 자기가 쓰던 안경이 아니에요. 도수도 안 맞고 가족들도 모르는 안경을 쓰고 있고요. 부러져서 발견되거든요. 모르는 안경이 하나 발견되고요. 또 하나는 신발이 달라졌어요. 집에서 나갈 때는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데 여기 편의점 CCTV에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구두를 신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족들은 신발을 바꾸고 그러는 이유를 알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공사하시는 소장님이다 보니까 대금을 받거나 좀 어려운 사람이나 격식 있거나 이런 사람을 만날 때 그때는 신발을 바꿔 신는다고 하세요. 어찌되었든 그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아예 다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현재 유족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다. 신발이 바뀌었다. 안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에 누군가를 만났다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조사를 했냐면 그 마지막에 확인된 11시에 확인되었던 CCTV에서 이제 최 씨를 따라다니는 이상한 차량 불빛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왜 조금 중요하냐면 여기에 차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건 현장 사망한 데까지는 걸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1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 3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걸어갔을 거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누군가와 같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되었든 차를 탔다라는 가정하에 그 남의 차를 타고 그쪽에 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CCTV에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경찰들도 피해자 최 씨의 차량에 대해서 지문 감식부터 다 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타인의 흔적도 나온 건 없었습니다. 경찰은 되게 자연스럽게 공사 대금이 밀렸고 또 자신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좀 느끼면서 부담스러워해서 자살을 한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현재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자살입니다. 근데 그 자살의 또 이유를 또 뭘로 걸었냐면 생계가 조금 위기가 좀 돼서 자살을 했고 자신의 앞으로 보험을 든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할 때 약 2억에서 3억 정도 나오는 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냐 타살을 가장한 자살이냐. 경찰은 타살을 가장한 자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이 그냥 자살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타살을 가장한 자살로 해서 이제 그 가족들한테 보험금이 나갈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저는 경찰한테 다시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자동차 보험도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7억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이런 타살로 사망하게 되면 2억에서 3억 정도가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2억 때문에 3억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라면 돈이 되게 궁핍해야 돼요. 근데 1년에 돈이 9억에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굳이 이 정도 2억 가지고 왜 자살을 했지에 대한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모순점이 생겨요. 지금 공사대금이 밀려가지고 자살을 했잖아요. 공사대금이 밀리면 그거에 대해서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들이죠. 채권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부인한테. 돈 주세요라고 따질 건데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요. 보험금이 나오면서 나머지 부채에 대한 상속까지 하면은 부채가 더 많아요. 부채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돼요. 공사 대금이기 때문에 진짜 재수 없으면 진짜 5억, 6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 공사 대금에 대한 부채보다 더 적은 자살의 그 보험금 때문에 자살을 해서 가족에게 그걸 부담시켰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아예. 그래서 이거는 주변 지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만약에 이런 식이면 공사대금 그냥 팔고 받은 다음에 배째라고 잠수타고 사라지는 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자살하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살을 할 거면 그냥 자동차 사고로 자살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살했냐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말로는 타살을 가장한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타살을 가장한 자살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현장에 가볼 건데 맨홀 뚜껑 위에 발견 당시에 은박지, 그러니까 이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돌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돗자리가 못 날아가게 툭툭 깔려 있고
그 안에 목을 매단 상태로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손은 양 뒤에 묶여져 있었고, 손을 양손을 뒤에 이제 묶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자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밝혀지긴 했어요. 자살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는 있다지만 과연 그게 정말 가능할지 우리가 오늘 가서 보자는 거예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맨홀 뚜껑 밑에 맨홀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면 밝을까요? 더더군다나 위에 돗자리까지 깔아놨다면 밝을까요? 엄청 어두울 텐데. 과연?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는 그 현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과연 가능한 건지 같이 직접 가보고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입니다. 여기가 저녁 8시 반에 피해자 최모 씨의 차량이 직접 발견됐던 장소입니다. 바로 저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아마 저기 약간 목에 천막 같은 거 붙어있는 파란색 트럭 하나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차량이 있었고요. 저곳에서 차량이 한번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쪽에 가고요. 그 현장으로 가보고 그 현장 근처에서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에서 피해자 최 씨의 차량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분명히 피해자 혹은 자살하신 분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차량을 두시고요. 그냥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돌아가신 데까지의 거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 직선 방향 있죠? 저쪽으로 쭉 가서 저 뒤에 보이는 산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 산 쪽까지 가야지만 가능한 곳이에요. 안 그러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되게 이상한 움직임이라고, 동선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과연 걸어갔을지. 근데 걸어가면 CCTV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CCTV에서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간지.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타살을 가장한 자살에서 보험금을 탄다. 글쎄요. 일단 돗자리 하나만 좀 사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개인 방송인데 저만 찍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창 맨홀 사건 혹시 아세요? 오창 맨홀이요? 모르겠는데. 그 맨홀에서 이렇게 목 매달아서 자살하신 분. 2010년에 좀 이렇게. 주소도 없어요? 주소요? 네. 그 근처 주소라도 알아야 하고. 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저기 양청중학교 혹시 아세요? 네. 네, 그쪽이요. 양청 1길? 네네, 맞아요. 네, 되게 가까워요. 진짜 가깝지? 근데 여기 한 가지 확실한 잘 모르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되게 모르시고, 여기 지금 되게 외져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보여줄게요. 이쪽이거든. 이런 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CTV에 밤 11시에 한번 확인됐다고. 11시에 확인되고 거기서 담배를 하나 사시고 가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편의점이에요. 이 편의점에서 이 반대편이거든요. 여기서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빛이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이쪽 방향이면은 네, 그 장소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원룸단지 쪽에만 이렇게 네, 그냥 가로등 같은 게 있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산 쪽으로 갔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산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없고 지금도 또 저기에 보이시는 저 산 쪽이에요. 이제 저 길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내린 쪽으로 가야 돼서 조금 걸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걸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밤에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안 무서울 것 같은 데라고 생각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밤 되면 깜깜할 것 같아요, 답 없이.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길로 가는 입구.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이런 야산에 그 맨홀만 50개에서 약 100개 사이가 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거거든. 그 여러분도 그것이 알고 싶다 749화를 다시 보시면 저런 돌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자, 이쪽 어딘가입니다. 여기가 그 아이집이 보여준 마지막 길이에요. 이쪽 어딘가에 있거든? 여기가 위치 확인이 안 돼요. 여기 어딘가긴 한데 찾아야 돼요. 여기 어딘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쉽지 않은데? 맨홀 위치가 확인이 안 돼. 이쪽이 분명히 맞는데 제가 이게 최종이었어요. 위치는 알아냈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와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풀이 없어서 확인이 쉬웠는데 지금은 풀이 너무 많다. 지도 확인한 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위치하고 제가 지금 판단해야 될 위치가 다르거든요. 여기 위에도 한 번 더 가봐야 돼. 근데 여기 완전 시골이에요. 정확히 어디다 보다가 판단이 안 돼서 이 근처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 이게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 옛날에는 풀이 아니었거든.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찾아야 돼. 진입이 되는데 맞아? 여긴 것 같은데?
본 것 같아. 여기서 좀 찾아봐야 돼요. 또 여기 어딘 것 같거든? 이게 풀떼기만 없으면 어떻게든 찾겠는데. 나 찾았어. 나 어떡해. 나 찾았어요. 지금 또 위에다 덮어놨어. 여기에요.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긴 하다. 다 불로 쌓아놨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여기를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가 깊이 3m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게 맞고 지금 막아놓은 것 같은데. 네, 뭐 여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깊이 3m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동그란 맨홀은 아니에요. 네, 동그란 맨홀은 아니고 옆에 돌이 똑같이 있네. 제가 똑같은 장소에다가 놔놨게요. 옆에다가 할게. 여러분이 보신 형태로 이렇게 확인된 거예요. 맨홀에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자기가 문을 살짝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건 이러면 여기를 이렇게 살짝 열어서 맨홀을 열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경찰은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더 벌려놓은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다시 닫은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안 닿게 하려고 안에 들어가서 다시 닫아놓고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이 자살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안에 그 발을 받칠 수 있는 디딤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디딤 같은 게 안에 있어서 암벽 등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그 안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목을 매달고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 자살을 한 거다. 그러니까 타살로 가정을 해서 자살을 한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좀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보험금을 타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자살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곳까지 와가지고 단지 그 2억 원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는 부분이 과연 누가 신빙성 있게 볼까에 대한 문제죠. 아무도 믿지 않는 거니까. 이게 더 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상태에서 자기가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양손을 다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하냐고, 이 안에서. 그 깜깜한 데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 하나도 없거든요. 여긴 밤이 되면 더 안 보일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게 맞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건 다시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겠다. 씨. 여기 맞아. 내가 화면에서 봤던 데예요. 여기는 밤에 오면 아예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타살처럼 하기 위한 자살을 했다는 건데 그게 진짜 가능하단 얘기야? 진짜 상식적으로? 아니 이거는 든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었다라는 건데 네. 아 저도 이렇게 강목이 돼 있을 줄 몰랐어요. 옛날처럼 그냥 똑같이 쇳덩어리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일반 맨홀 뚜껑 동그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잠깐 내려가서 얘기를 잠깐만 더 하는데 여기가 지금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안에가 다 가시였어. 조금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경찰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건 타살. 그러니까 타살로 가장해서 자살을 한 다음에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타살로 가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위에 올라가서 마치 남이 도와준 것, 남이 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족 입장은 어떻게 보면 자살로 가장한 타살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둘이 서로 달라요. 경찰은 확실한 건 유족분들에 대한 그 의문점을 다 풀어준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풀어준 건 아니고 뭐 증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살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정황 증거가 없어요. 그 모 프로파일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색정사일 수도 있다. 뭐 직접적으로 자기 색정사라고 하진 않았는데 외국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색정사라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그렇게 사망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군대가 제대하고 나서 있던 남자인데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라지고 지하 주차장 지하실 같은 데서 발견됐는데 자기 색정사로 사망하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색정사라고 부르는 거에 저도 외국 사례를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기 색정사의 특징은 대부분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의한 상태예요. 왜냐면 이제 그게 성적 쾌락을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자기 색정사를 하는 사람이 위에를 덮어놓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걸 왜 가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됐던 거고, 외국 사례에서도 저도 봤던 게 한 200건 정도가 있는데 200건 중에 옷을 입고서 자기 색정사가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되게 적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색정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일단 옷을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왜 위를 쓸데없이 가렸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데까지 와선지도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러 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도 뭐 넓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알아는 봤지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런 정황하고는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황이 그렇게 똑같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날이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분은 공사대금을 받으러 나간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사망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강하게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뭐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방법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자기 색정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례를 봤을 때도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살을 가장한 타살일지, 타살을 가장한 자살일지의 차이인 건데, 뭐, 이제 제3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살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확히는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찾지를 못한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했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찾아봤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당시 CCTV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확인해 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자살이라는 조건인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자살을 하지만 타살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치고는, 이게 되게 단순한 지역인데, 단순한 생각이에요. 자살을 가장한 타살 좋아요. 근데 자기의 시신이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왜 위에다가 돗자리까지 이렇게 깔아놓고 어렵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 타살처럼 사망을 하고 싶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왜 말 그대로 뭐 타살을 가장한 자살을 했다고는 하는데 되게 불편하고 힘들게 했어요. 위에까지 덮어놓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나에게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 생명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자살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만약에 했을 때 자살을 하면 보험금이 안 나올 거니까 타살로 가장해서 자살을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는 빚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게 건설업을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금이 안 나온 상태였잖아요.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이 얼마짜린지도 모르고 빚이잖아요. 근데 그 빚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가족한테 주기 위해서 사망을 했다면 공사 대금이 2억 원이 안 돼야 돼요. 2억 원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나머지 유산이 상속돼야지만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자식이 둘이 있거든요.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제분이 뭐 한 분이라도 있는데 그 한 명이 크는 데가 2억 이상이 들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20살까지 크는데 2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자기가 공사대금에 대한 빚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따져도 2억 원이면은 그게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 쪽도 뭐 계속 자금이 막히는 일도 너무 다들 그래요. 되게 늘 있는 일인데 그런 거 가지고 자살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물론 이제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정말 자살할 거면은 자동차 보험금 7억 원이 있으니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깔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뭔가 자살 동기가 앞뒤에 대한 부분이 맞지가 않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다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저도 지금 현장에는 와봤지만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여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3자하고 같이 이동한 거라면 그 제3자는 여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3자가 사람을 죽이고 타살로 하고 자살처럼 가장했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게 했는 얘기예요. 타살인데 자살처럼 가장을 한 것이다도 불가능한 건 뭐냐면 그 위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범인이 초보고 초짜라서 사람들한테 들통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위에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맨홀 그 위를 가렸다는 건 그 사람이 사망한 현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면 타살이라면 누군가는 거기를 가리고 싶어서 올려놨다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되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냥 돗자리를 놓고 그 위에 돌이 있으면 그냥 돗자리가 있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람이 걸을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별 생각이 없는 길이잖아요.
발견한 친구도 등산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왜 돗자리가 있지 하고 돗자리를 들춰봤다가 확인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둘 곳이 아닌데 뒀고, 그리고 자살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걸 뒀다라기보다는 타살을 덮으려고 놨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경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사건에 대해서 범주를 좀 많이 넓게 얘기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여기 와보고 싶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여기에요. 경찰한테 묻고 싶은 부분인데요. 경찰은 이걸 발표하지 않았어요. 옷이 끌리는 적. 옷이 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옷이 쓸린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맨홀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들고 들어가던, 그럼 바닥이 긁힐 거 아니에요. 바닥이 이렇게 맨홀을 긁히면서 들어갈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조금 밀어놓은 상태로 몸을 이렇게 기어서 들어갔다고 해도 다리나 무릎이나 양쪽에 기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내려가면서 긁히는 적들이 있을 거예요. 옷에요. 근데 경찰은 그걸 안 찾았어요. 안 찾은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조사 결과 발표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거기에 내려간 거라면 자기가 발을 디디는 부분 쪽, 엉덩이가 닿는 쪽으로 해서 이게 자기가 미끄러지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옷이 분명히 긁혔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옷이 긁혀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사건을 한 1년 전쯤에 여러 번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뭐 경찰이 발표한 자료대로만 보면 당연히 자살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사건이 한번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해보고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하거든요. 여러 견해를 듣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도 제가 이제 프로파일링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프로파일링 같이 공부할 때 봐보세요. 지금은 풀만 있죠. 근데 그때 당시는 2월이라 다 낙엽이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낙엽들이 묻는 흔적들도 나와야 돼요. 발에 묻었나? 신발에 낙엽들의 흔적이 묻었나? 직접 자기가 걸었어야 되니까. 그걸 조사했는가?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되게 어려운 자세로 밀고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러면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일단 첫 번째, 돗자리에는, 그리고 돌에는, 돗자리에도 피해자의 지문만 묻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맨홀 거기에도 똑같이 피해자의 지문, 그것도 피해자 지문이 위에서 묻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잡은 걸로 나와야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밀었을 거니까 이 지문도 다 묻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쓸려 내려가서 지탱하는 부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리만 양쪽에 탁탁 걸고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분명히 어느 가게 기대면서 있을 거라서 옷이 긁힌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그 옷이 긁힌 흔적이라도 나오면 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했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피해자가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자살하려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유족한테 정확하게 제시했었어야 될 근거는 돗자리에도 돌에도, 그리고 안에서 손가락 안으로 해서 바깥으로 민 지문 자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옷에 피해자가 직접 들어가면서 난 옷에 상처들이 있었다, 긁힌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섬유가 긁힌 거니까 그런 흔적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경찰은 하지 않았어요. 특히 유족분에게도. 경찰의 조사 결과의 발표만 본다면, 네, 당연히 뭐 누가 봐도, 네, 자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게 유족분들이 답답한 이유일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라면 당시에 이 현장에서 혼자 들어갔다는 부분을 더 증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여기 들어와 있고 이렇게 혼자서 자살할 수 있는 모양이 있으니까 자살이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수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었고 유족분들도 모르시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 수사 기법이라면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런 걸 찾아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가 이 현장에 와서, 저도 직접 걸어서 왔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가로등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더 자료도 찾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다, 타살을 가장한 자살이다를 결정 내리기 전에 조금 더 피해자의 몸에 있는 흔적을 더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걸 찾았어야지 더 납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증거들. 그게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나온 거면 경찰도 더 알아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찾아봤는데 나왔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지문에 대한 부분, 안에서 바깥으로 민 부분, 돗자리에 대한 지문 부분, 그리고 이제 위에 옷이 끌린 부분, 옷이 쓸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살이다, 타살이다라고 저도 결정은 못 내리겠지만 옛날엔 경찰 조사 발표들만 보면 자살이다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조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됐었어야 될 게 아닐까?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살 동기도 불분명하고 자살 동기라고 얘기를 한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거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네. 저는 좀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